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일이 이제 불과 한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각 당에서는 지금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에서 4명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중에 2명을 추릴 예정인데, 물론 5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면은 29일 날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거지만은, 지금 4명의 후보가 3중 1약 이런 구도기 때문에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그 2명을 추려가지고 29일 날 2명을 추려가지고 아마 5월 3일 날 최종 1인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 2명, 반대하는 후보 2명, 이른바 찬탄파, 반탄파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자산의 구성,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의 재산을 모았는지,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주제를 고작의 경제버스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 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2022년에 내놓은 자료인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가계 자산 구성을 비교한 거예요. 자, 표 한번 보시면은, 비금융 자산은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른바 부동산, 다음에 금, 은, 이런 귀금속, 다음에 예술품,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는 재산, 실물 자산을 비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금융 자산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금융 자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 가계의 실물 자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자, 비금융 자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물론 그 중에 가장 거의 8, 90%가 부동산이죠. 그 실물 자산 비중이 우리나라가 64.4%, 미국은 28%밖에 안 돼요. 일본도 37%, 영국 42%, 다음에 호주가 보니까 우리나라와 근접한 61.2%.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금융자산으로 거의 60%, 70%를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가 유독 부동산, 실물 자산의 비중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그러죠. 영어 약칭으로 OECD인데, OECD가 2023년에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OECD 회원국, 34개 회원국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이 52%예요. 52%.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64%. OECD 회원국 중에 1위예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15%가 우리가 더 높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한다. 부동산을 사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격언을
믿는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거의 158%? 이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가계대출의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은행에서, 각종 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아파트, 토지, 상가,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NH투자증권 산하에 100세 시대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료예요.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자기네가 2014년하고 2024년하고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4년에는 부동산이 67.6%, 다음에 기타 실물,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뭐 예술품, 이런 기타 실물이 5.5%. 다음에 저축액. 이게 아마 저축액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하고 채권이 포함된 금융자산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 2024년에 비교를 해봤더니 부동산 비중이 70.5%, 10년 사이에 2.9%포인트가 늘어났어요. 반면에 기타 실물은 조금 떨어져서 4.7%, 다음에 금융자산은 18%, 금융자산이 한 2% 가까이 줄은 거죠. 2%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더 커졌다. 이 선진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선진국, 대다수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가계 총 자산 중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70%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다라는 거죠. 이게 100세 시대 연구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비중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는. 자, 그러면은 이번 6월 3일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경제 전문지죠. 한경 비즈니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 1위부터 10위까지 10명의 후보를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자산 구성, 특히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보면은 대한민국 가구의 어떤 평균적인 자산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저희와 같은 어떤 일반인들도 앞으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참고를 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한번 보시죠. 10명의 후보를 골랐는데 물론 이 중에는 이미 여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그 4월 중순까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 10위 안에 든 후보들이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은 자, 평균 총 자산 규모가 30억 4,400만 원이에요. 통계청이 작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 5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들이 그 대한민국 평균 가구 총 자산의 6배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참고로 할 거는 뭐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업인 출신이고 주식 부자예요. 1,3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총 자산 30억 4,400만 원에서 안철수 후보의 주식 재산 1,300억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 1,300억을 합쳐버리면은 너무나 늘어나요. 평균 자산이 뭐 100 몇십억으로 늘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후보들의 어떤 평균적인 개념을 왜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9명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구성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 부동산 자산이 평균 17억 4,200만 원이더라. 총 자산의 57.2%가 부동산이더라. 그리고 이 중에 주택이 평균 14억 3,200만 원. 총 부동산 자산의 80% 정도가 주택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 등록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이거를 참고를 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KB부동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최근 실거래된 주택의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가 17억 4,200만 원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10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 한 27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10명의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는 어머니가 해운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안철수 후보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자가가 없어요. 과거에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팔았고 지금은 이 분당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판교 신도시의 알파리움이라고 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금 자가가 없는 걸로 나오고요.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다가 떨어졌고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고 지금은 자가는 노원구에 계속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대선 후보 중에 또 집에 없는 분이 이낙연 전 총리예요.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강남 쪽에 제가 집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팔으신 모양이에요. 팔고 지금은 종로구 평창동에 한 130여 평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평창동이 옛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부촌이죠. 그 130평 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로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아주 고급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아니면 뭐 고급 빌라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나간다. 뭐 거의 2배 이상 1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지를 종로구 평창동에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아시겠지만은 나머지 후보들이 대부분 강남권, 용산 이런 요지 서울시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아주 부촌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시겠지만 지역구가 인천 계양구잖아요. 그래서 계양구에 전세가 있고 자가는 분당에 있다. 그런데 보수 후보들은 대부분 강남 요지, 용산, 종로 이런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10명 중에 유일하게 1가구 2주택자예요. 1가구 2주택. 용산이죠. 부촌 용산구에 신동아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중구에 또 고급 빌라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총 자산, 그 중에 또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 안철수 후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00억.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아시겠지만은, 정치하기 전에 기업을 운영을 했죠. 안랩이라고 하는, 보안 회사를 운영을 했고, 그 주식 가치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300억이다. 그리고 자가도 없다. 집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총 자산이 59억 5367만 원. 근데 그 중에 74%가 부동산 자산이다. 44억 619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가구 2주택자예요. 용산구에 아파트가 있고 신동아 아파트, 다음에 종로구에 빌라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나경원 의원의 재산은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총 자산이 42억 5,922만 원. 이 중에 부동산 자산은 61.8%, 26억 3,300만 원. 이게 뭐냐?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예요. 딱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26억 3,300만 원. 시가로는 무려 41억 5천만 원. 42억 정도 된다. 자,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전 대표. 총 자산이 39억 5,679만 원. 그런데 놀랍게도 96.9% 총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38억 3,400만 원. 서초구 삼풍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서초구 삼풍 아파트를 갖고 있고,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세로 주고, 자기는 타워 팰리스. 정말 부의 상징이죠. 타워 팰리스. 고가의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타워 팰리스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강남역 근처, 아주 요지죠. 강남의 요충지인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도 갖고 있고, 경기도 부천에 상가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가와 오피스텔과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해가지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동산 부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동훈 후보의 재산도 100억에 근접한다고 봐야 된다. 100억에 근접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30억 8,914만 원. 말씀드렸지만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지금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오래 살았죠. 분당에 오래 살았어요. 분당의 양지마을이라는 데 금호 1단지 아파트, 거기에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해왔고, 그게 공시지가로 한 14억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부동산은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의 이제 뭐 전세 보증금 뭐 이런 걸 합하면은 부동산 자산이 한 19억 4,61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총 자산 중에 63% 정도를 차지를 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선 후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권력 의지로 똘똘 뭉친 분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뛰어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집을 고를 때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대선 후보들이 선택한 아파트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분당 순회동에 있는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이 꽤 큽니다. 164제곱미터, 방이 5개로 알려져 있고요. 공시가격이 14억 5,600만 원.
그런데 KB부동산 4월 11일 기준으로 이 164제곱미터가 이제 근처에 이제 팔린 거 평균을 내봤더니 24억 5천만 원. 한 10억 정도 시가는 더 비싸다. 그리고 금호 1단지 같은 경우에 1992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아시겠지만은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가 1992년에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33년이 경과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몇 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금호 1단지, 분당 금호 1단지 아파트도 그 선도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 아파트, 뭐 이웃에 보니까 한양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웃에 있는 그 두 개 아파트 단지랑 합쳐가지고 4천 규모가 넘는데 3개 단지를 지금 한꺼번에 지금 재건축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김동연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 현역 경기도지사니까. 그리고 자가는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이에요. 규모는 좀 작아요. 59제곱미터. 전용 매직. 그런데 공시가격은 13억 6,300만 원이지만 시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26억 2,500만 원. 도곡동이 어딥니까? 대치동 학원가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다는 숙명여고, 중대부고, 이른바 명품 학군에 속하는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작은데도 시가는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신 거죠. 어쨌든 잘. 자, 다음에 김문수 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1위를 달리다가 조금 처졌죠. 지금 뭐 일부 이제 국힘 계속 윤석열을 옹호하던 국힘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한테 완패한다. 그러면서 좀 전략적으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의 이제 여론이 일면서 이 한동훈, 안철수 쪽으로 좀 표가 빠지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유력한 국힘의 후보다.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어요. 이재호라든가 지금은 그 변절한 국힘. 변절을 해도 이만저만 변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태극기, 극우 꼴통 보수가 돼버렸는데 뭐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김문수 후보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억 7천, 총 재산이 10억 7천 5백 정도 되고 아파트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은천아파트. 공시지가는 4억 8천이고 지금 시가는 7억 1천만 원 정도 된다. 자, 한동훈 후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의 거의 97%가 총 재산의 97%가 부동산이다. 그만큼 부동산을 사랑하는 후보다. 서초구의 삼풍아파트.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옛날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삼풍아파트다. 굉장히 서초동 법원단지 검찰청 법조단지를 끼고 있어가지고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바로 옆에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고 그만큼 강남의 요지 중에 요지다. 핵심이다. 공시가격은 24억이지만은 시가는 41억 5천만 원.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너무나도 부동산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여기는 전세를 주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대표적인 부자 주상복합 아파트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어요. 전세가만 수십억 원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죠. 강남의 요지 중에 요지인 강남역 근처에 또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부천에 상가 건물도 갖고 있다. 전 재산의 97%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사랑꾼이다.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전용 면적이 151제곱미터. 송파구의 대장주 아파트예요. 공시가격 26억 3,300만 원. KB부동산 평균 시가 42억 7,500만 원. 엄청나죠? 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주변에 아시아 공원을 끼고 있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아주 교통의 여지고 살기도 쾌적하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송파구에 손꼽히는 대장주다. 그리고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다. 이런 요지에 홍준표 후보가 시가 한 4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최고 부자는 안철수 후보인데 1,300억 원대. 근데 대부분이 안랩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전에 강남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팔았고 지금은 자기가 분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의 알파리움이라고 하는 고급 주상복합의 전세로 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투자 한번 좀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또 그런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